오늘은요, 이탈리아의 럭셔리 스포츠카 제조기업 페라리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이 페라리 간밤에 그냥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 뭐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냥 보합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었는데 장중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목을 테슬라보다 페라리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저는 이 아담 조나스 애너를 이제 잊혀지지도 않는데 그 루시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던 애널리스트죠. 그래서 저도 요분 의견 정리해줬다가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이 이름을 이제는 머릿속에 다 각인이 됐는데, 자, 아담 조나스가 그런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던 애널리스트거든요. 그런데 아담 조나스가 이 페라리에 대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기존의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최선호 종목을 종전에는 테슬라였거든요. 이 자동차 업계의 최선호 종목 테슬라였는데 이걸 페라리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슈가 될 만하죠.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목표 주가도 280에서 310달러로 약 10%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종가와 비교하면 추가 상승 여력 약 15% 있다고 본 것인데, 최선호 종목을 왜 바꿨을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페라리 어떤 회사냐? 사실 저희들의 한 번쯤은 타보고 싶고 사고 싶은 아주 고급 차량이죠. 고급 스포츠카 전문 회사인데 1947년 설립된 이탈리아의 고급 스포츠카 생산 기업입니다. 이렇게 설명 내용들을 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브랜드 파워를 보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이 매우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얼마나 많이 생산했느냐, 얼마나 많이 판매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는데, 페라리는 워낙에 고가 차량이다 보니까 수억 원대의 차량들을 판매하다 보니까 소비자층이 제한적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그 고급화, 차별화 전략을 쓰고 있고, 가격을 얼마나 높여도 상관이 없는 구매자층이기 때문에 페라리는 그런 이제 가격 결정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전기차 판매가 잘 안 됐느니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이제 자동차 업계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런 얘기 나왔을 때 페라리는 오히려 더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황이라던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회사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출하량, 순매출, 그리고 이익, 에비타라고 해서 이제 삼각전 이익까지도 모두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한 어떤 경쟁력, 독보적, 차별화, 이렇게 좀 표현이 되겠죠. 근데 이제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런 독점성, 그리고 초호화라는 데 초점을 맞춘 이 브랜드 경쟁력 때문에 인해서 전기차 전환에 있어서는 다소 좀 느릴 거야, 여기서는 조금 힘들 거야 라는 기존의 시작이 그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전기차 계획 처음엔 그래서 페라리도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전기차 안 해, 이랬다가 점점 전기차화되고, 특히 유럽 국가에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 페라리도 역시 전기차로의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난해 하이브리드 차량 3개의 모델을 출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전체에서 약 22%의 비중으로 지금 하이브리드카 판매를 하고 있고, 2025년에는 이제 완전 전기차 생산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비중이 전체에서 이제 80% 수준까지 이제 확대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이 내연기관차 비중은 2030년에는 거의 20% 정도로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페라리는 또 뭐라고 했냐면, 수익성을 희생시키는 전기차 개발은 이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과 같은 이런 어떤 독보적인 초호화, 약간 이런 컨셉으로 가겠다라는 거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수익성을 희생시키지 않는, 여전히 마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기차를 개발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제 왜 최선호 종목을 바꿨는지 그 이유들이 좀 나옵니다. 일단 강력한 방어력을 매우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 조나스는 뭐라고 했느냐, 불확실한 거시경제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환경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이 페라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강력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2022년에 뭐 순매출, 수익성, 뭐 출하량 두 자릿수 성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 아담 조나스가 봤을 때 본인이 분석하고 있는 이 자동차 회사 중에서 가장 긴, 가장 많은 수주 잔고를 여전히 확보를 하고 있고 그 비중이겠죠. 그리고 가장 큰 수익의 가시성을 보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가격 결정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이 페라리를 이야기하면서 가장이란 말을 정말 자주 좀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마진 모델에 대한 부유한 고객들의 강한 수요가 여전하다는 것을 반영을 해서 회사 측에서는 실적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다. 그만큼 어떤 경제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강력한 방어력이 페라리에게 있어서는 요즘 국면에서는 더욱더 부각되는 경쟁력이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또 강력한 브랜드 경쟁력, 비슷한 맥락일 것 같기는 한데요. 희소성 있는 뛰어난 자동차의 그런 성능,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어떤 차별화, 이런 부분들은 매우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사들이 이 모델을 단기간 내 모방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에서 이 독점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분야에서도 자신의 길을 차근히 개척하고 있다라고 또 평가를 했는데요. 일단 전기차 부분에서는 페라리에 대해서는 약간 과소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독점성이라던가 초호화에 초점을 맞춰서 이 전기차 전환이 느릴 것이다. 요런 부분, 이게 이제 과소평가라는 건데, 건전한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요거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잘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내연 기관차에서 벗어날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2032년에는 전기차와 내연 기관차의 비중을 5대5로 도달할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앞서 이제 2030년에 80% 얘기했던 것은 순수 전기차 플러스 하이브리드 차의 비중인데, 이게 2년 후, 그 다음 2년 후에는 아예 그냥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비중이 전기차가 5, 내연기관차가 5가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의 비중도 그만큼 빨리 늘릴 거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평가를 했고, 그러면서 수요가 높은 전기차를 제공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 지금 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해서 이미 그런 시장의 어떤 수요라던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있고, 요를 토대로 해서 결국은 순수 전기차에 있어서도 매우 수요가 높은 지금의 내연기관차에서의 그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위험 대비해서 수익도 매우 매력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2024년 예상 이익, 에비타 기준 이익입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주가 수익 비율을 보니까 22배가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자동차 회사들과 비교를 하면, 뭐 테슬라나 이런 기업은 아닐 것이고 일반 자동차 회사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게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다만 이 페라리의 비교 대상은 그냥 일반 자동차 기업들이 아니라 정말 이 럭셔리로 뭔가 좀 차별화된 시장을 갖고 있는 뭐 에르메스, 이런 기업들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에르메스와 비교를 하면 매우 매력적이다라고 해서 투자했을 때 위험보다 그에 따른 기대 수익이 더 큰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페라리 주가를 보면 확실히 좀 방어적인 기업이라는 게 주가 흐름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라던가 뭐 경기에 대한 우려 이랬을 때, 뭐 물론 2022년 한 상반기 요때만 하더라도 주가가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기업들처럼 이 변동성이 매우 큰 느낌은 아니에요. 그죠? 주가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 게다가 작년 6월 저점 주가 기준 대비해서 지금까지 약 60%의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중에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다고 했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그래서 2022년 초, 2021년 말 기록했던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방어력은 좀 뛰어나다라는 거 주가 흐름을 통해서도 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들 흐름을 보면 21명이 페라리에 대해서 투자 의견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12명, 약 57%가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이라던가 매도 의견도 좀 많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물론 이 아담 조나스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분명 매도를 보이는 그 이유도 있을 텐데, 이건 한번 나중에 보고서가 나오면 평가를 저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아담 조나스의 어떤 그 논리들은
매우 또 이렇게 동의가 그죠. 공감이 되기는 하는데 또 매도 의견은 이유가 있을 텐데 요거는 나중에 좀 찾아서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285.3달러 형성되면서 추가 상승 여력은 높지는 않네요. 한 5.6% 요런 상황입니다.